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재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압 변동성 평가와 약물 최적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BP 베리어빌리티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거에 맞춰서 약물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10분 동안의 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BP 베리어빌리티를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죠. 먼저 환자 BP 메저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보면은요, 결국 세팅, 오피스 세팅이냐, 워크 세팅이냐, 엠브레 세팅이냐, 홈 세팅이냐에 틀리고 어떤 시간에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혈압에 영향을 주겠죠. 데이타임이냐, 나이타임이냐 아니면 그렇고 옵저버가 누구냐, 화이트 가운 증후군이 있으니까 의사가 되느냐, 너스가 되느냐, 테크닉이 되느냐, BP에 영향을 줄 거고 어떤 디바이스를 쓰느냐, 환자가 혈압 수치를 자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거고요. 자세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퍼스트 리딩이냐, 세컨드 리딩이냐, 아니면 퍼스트 비트냐 이런 리딩 순서에 따라서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캐큘레이션에 따라서 당연히 BP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 변동성, BP 베리어빌리티를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베리 쇼텀 BP 베리어빌리티, 비트 투 비트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우리가 ABPM을 통해서 판단하는 24시간 내지는 쇼텀 BP 베리어빌리티일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 투 데이, 비지 투 비지보는 미드 투 롱텀 BP 베리어빌리티가 있겠죠. BP 베리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에버리지 BP 레벨이 높을수록 BP 베리어빌리티는 높고요. 하트레이트, 그다음에 템퍼리처, 당뇨의 유무, 스모킹, 그다음에 에이지, 에이지가 들어서 이제 바스큘러 스티프니스가 생기는 어떤 프레전스 바스큘러 디지즈, 그다음에 약제 복용에 언컴플라이언트 당연히 BP 베리어빌리티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래서 비트 투 비트, 비트 바이 비트 보는 베리 쇼텀 BP 베리어빌리티는 우리가 보통 ICU 세팅,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에서 비트 투 비트 베리어빌리티를 적어도 1분부터 24시간 동안 보게 됩니다. 주로 계산하는 파라미터는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있죠. 그래서 베리 쇼텀 BP 베리어빌리티 생기는 원인은 센트럴 심베스틱 드라이브가 항진되어 있거나 아트리얼 카디오펄머널 리플렉스가 감소되어 있거나 아니면 휴머럴이나 유로로지컬 팩터가 있고 비헤이비어럴 이모셔널 팩터, 뭐 슬립, 벤틸레이션, 특히 ICU에서 벤틸레이터 달고 환자들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베이시브 디바이스를 카세서라이전 해놓고 이렇게 BP의 변화를 수시간 동안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베리 쇼텀 BP 베리어빌리티라고 하죠. 그리고 뭐 기전은 바로 리세터, 차이 레스피레이션 슬립, 케모 리셉터, 센시티비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는 사실 많이 쓰이지가 않고 있죠. 메커니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포스처럴 체인지도 되게 중요하고 슬립, 그다음에 비헤이비어럴 인플루언스, 피지컬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쇼텀 BP 베리어빌리티가 아닐까 합니다. 24시간 동안에 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주로 평가하는 도구는 앰뷸러토리 BP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하고 잘 때는 조금 적게 하죠. 1시간 간격 정도. 그래서 이러한 24시간 동안 BP 프로파일을 봐서 익스텐시브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뭐 근데 이게 환자가 힘드니까 자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BP를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코베이션도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ARV 값들 계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죠. 실제로 보시면 CV라고 해서 코에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민 BP로 나눈 퍼센티지 값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레지dual BP 베리어빌리티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ARV라는 것은 이제 리서치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BP를 앞뒤 순서로 해서 디퍼런스를 보고 그것을 측정한 N수로 나눈 average real variabil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VIAM도 이제 리서치 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Variation Independent of Mean, 즉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수치들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얼마나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게 이제 VIM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사 시간 BP를 통해서 BP 어떤 서카디안 베리어빌리티를 보게 되죠. 굉장히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디핑 스테이터스 퍼센티지를 계산하고 됩니다. 그래서 데이타임의 SBP 에버리지에서 나이타임의 SBP 에버리지를 빼서 이거를 데이타임의 SBP 에버리지를 나눈 퍼센티지에서 낮 동안의 평균 SBP에서 몇 퍼센트나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퍼는 보통 10에서 20% 떨어지는 거예요. 논 디퍼는 0에서 10%, 리버스 디퍼는 반대로 오르는 사람들, 익세시브 디퍼는 20% 이상 떨어지는 사람들. 요거에 따라서 각각 예후가 다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차 있죠. 그리고 나이트 투 데이 베리어빌리티, 모닝 서지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터널 디핑 스테이터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죠. 심퍼스틱 드라이브가 밤에 걸리는 상황이 생기면 디핑이 잘 안 생긴다. 그리고 밤에 바로리셉터 센시티비티가 감소해서 이게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스페시픽 컨디션에서 볼륨 오버로드가 생겨서 뭐 하트 페일러 이런 환자들에서 디핑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오토노미 디스펑션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환자가 잘 때 혹은 스파인에 하이퍼텐션이 생기는 오토노믹 디스펑션의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파킨슨이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즘 가진 신경과에 있는 환자들이 컨설트를 오게 되는데 이런 환자가 주로 누워있는 기간에 스파인 하이퍼텐션이 생기게 되죠. 이런 환자들의 BP 컨트롤 어떻게 하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롱 액팅 약제를 주게 되면 낮 동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낮에 BP가 저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전에 쇼댕팅의 어떤 안티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누워있는 동안에 스파인 하이퍼텐션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경과 환자들에서 가끔 콘설트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닝 하이퍼텐션 있는데요. 패턴 오브 모닝 하이퍼텐션 있는데 녹터널 하이퍼텐션이 익스텐션 경우가 있고 24시간 동안의 BP 베러빌리티가 이그제저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닝 서지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증가하고 CV 이벤트가 많이 생겨서 그 이유는 아마도 타겟 오르간 데미지가 많이 생겼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닝 하이퍼텐션은 팩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지올로지컬하게 심파스틱 균이 증가되고 노로엔도크라인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경우죠. 환자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브스트럭티브 슬립 아프니아, 드링킹, 그다음에 콜드, 올데이지 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를 하겠지만 약물의 효과가 24시간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방광기가 짧은 약들에서는 당연히 자는 동안에 약제의 농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BP 로 이펙트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모닝 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모닝 SBP는 주로 환자가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에 스탠딩 됐을 때 그런 거에서 뭐 모닝 SBP에서 로이스트 나이트타임 SBP 한 2시간 동안 에버리지를 빼고 그 다음에 모닝 SBP에서 프리 어웨이크 SBP를 빼는 경우 그 다음에 라이징 BP 서지 이런 식으로 빼는 경우가 있고요. 뭐 ME 디퍼런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닝 BP 서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정의를 하는데 결국 환자가 어웨이크 했을 때 2시간 동안의 민 BP를 모닝 BP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는 동안에 나이트타임의 로이스트 BP 2시간 동안의 에버리지 밸류를 해서 결국 두 개의 디퍼런스를 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 어떤 한 연구에서 봤더니 모닝 서지가 55mMHg 이상인 탑 10%의 그룹을 봤더니요. 사일런트 세레브랄 인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스트로크 이벤트의 인시던스도 2.7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닝 BP 서지가 있는 환자들의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모닝 BP 서지가 있는 동안에 MI나 스트로크의 이벤트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닝 서지의 가장 문제는요. 모닝 서지의 데피니션과 스레시홀드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컨센서스가 없습니다. 아까 한 연구에서는 55mMHg 이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수치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ABPM에서 평가를 하는데 ABPM을 뭐 불편해서 자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지가 이그제저레이티드 서지는 타겟 오르간 데미지가 관련이 있고
결국 CV 이벤트를 증가시켜서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거겠죠. 모닝 BP 서지는 근데요, 위클리하고 시즈널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환자가 주로 휴식기를 재다 월요일이나 아니면 겨울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모닝 BP 서지는 나이, 그다음에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등 뭐 이제 인플라마토리 컨디션, 알코올 스모킹, 스트레스 여러 가지랑 관련이 있다 해서 해석에 좀 이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롱텀 BP 베러비티 보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비짓 투 비짓 베러비티를 하죠. ABPM이나 오피스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이나 홈 BP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각의 스탠다드 데비션, 코에피시언트 베리션, VM 밸류를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롱텀 베러비티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오하사마 스타디라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스타디입니다. 그래서 홈 BP 모니터링을 측정해서 SBP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베리어비티가 큰 그룹이죠. 다이솔 BP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면 클수록 BP 베리어비티가 큰데 Q4의 쿼탈을 나눴을 때 가장 높은 SD를 보이는 Q4 그룹에 있어서는 CV 모탈리티랑 그 다음에 다이솔 BP의 Q4 그룹도 역시 가장 높다는 거죠. 결국 홈 BP에서의 BP 베리어비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아웃컴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그럼 실제 이런 라지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에서 BP 베리어비티를 어떻게 측정하고 우리가 이용하느냐, 가장 유명한 스타디 중에 하나는 아스코 BP 로링 스타디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000명의 환자들을 랜덤해서 아테놀 베이스 레지멘과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죠. 그래서 평균 5.5년 동안 이제 팔로우했는데 결국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과 그다음에 아테놀 베이스 레지멘을 보면 민 BP 디퍼런스가 이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죠. 결국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더 BP 롱 이펙트가 좋았는데 이런 환자들에서의 BP 베리어비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환자가 올 때마다 3번의 BP를 잽니다. 위든 BP 베리어비티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환자가 정규적으로 랜덤와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메디안 팔로우 5.5년 동안 했다면 6개월의 간격으로 BP를 쟀기 때문에 이거에 각계 BP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과 아테놀 베이스 레지멘을 보면 비트 투 비트 베리어비티가 이런 식으로 SD, CV, VM 값이 계산이 되죠. 근데 보시면 아테놀 베이스 레지멘에 비해서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SD, CV, VM 값이 다 통계적으로 유학이 낮죠.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BP 베리어비티가 적다. 그리고 위드인 비짓 베리어비티는 환자가 올 때마다 3번의 혈압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의 스탠다드 데비션 값을 계산했을 때 역시 통계적 유학이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민 SBP나 값에 따라서 스트로크 리스크나 코로나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뭐 뻔한 얘기인데요. BP 베리어빌리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 VAN 값을 시스톨 BP 각각 BP 베리에이션을 봤을 때 그 BP 베리어빌리티가 크면 큰 그룹일수록 스트로크 리스크나 코로나 리스크가 높고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아테놀 베이스 레지멘 비해서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아스코 BP 로링 암을 통해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BP 레벨을 측정해서 어떻게 약제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느냐. 현재 유로피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퍼스트 라인으로 측정되는 약제는 라스니비터, C12, 다이오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약제에서 BP 베리어를 좋게 하는 레지멘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각 약제의 어떤 BP 로링, BP 베리어비티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TP 레이시오, 그다음에 스무스니스 인덱스라는 수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고 약제 농도가 피크에 도달했을 때 BP가 떨어지는 정도와 그리고 약제가 트러프 레벨, 즉 다음 약제를 먹기 직전에 BP 로링 정도의 레이시오를 재서 우리가 TP 레이시오로 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임상이 약간인데 결국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BP 베리어비티가 작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무스니스 인덱스는 민 체인지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계산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약제의 어떤 BP 베리어비티 측면에서의 평가는 크게 2가지 변수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용하는 C12 중에서는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느냐? 암로디핀이 반감기가 가장 길기 때문에 추천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엘리미네이션 해프라이프가 긴 약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C12라 할지라도 니페디핀 GITS 서방전과 암로디핀을 비교해 보면 결국 약제를 먹은 지 48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BP-로우링 이펙트를 보면 암로디핀과 그 다음에 플라즈마 콘센트레이션을 보면요. 암로디핀이 니페니틴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죠. 바꿔 말하면 BP-로우링 이펙트가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RB의 경우에는 역시 반감기가 가장 중요하죠.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TP 레이쇼가 1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반감기가 가장 긴 건 텔미사탄입니다. 대부분의 요즘에 나오는 ARB들은 반감기가 10시간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데 뭐 에프로사탄이나 로자탄 발사의 경우는 반감기가 조금 짧은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 환자가 이제 나이타임 그러면 모닝 서지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같은 반감기 10시간 이상이라면 디소시에이션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AT1 리셉터의 바인딩에서 잘 디소시에이션이 않는 그런 약제가 중요한데 뭐 칸데사탄이나 이러한 약제들은 디소시에이션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반감기하고는 별도로 약제 복용을 중단한 다음에도 약제 복용 효과가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뇨제 사용에 있어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느냐? 저희 고라파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이저들의 이뇨제 중에서 클로로사리도는 인단파마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아자이드 타입 다이렉틱스와 사이자를 라이크 다이렉틱스가 있는데 다이렉틱스 중에서는 하이드로클로사이드보다는 반감기가 긴 클로로사리도나 인단파마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BP 베리어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드로클로사이드와 클로로사리도를 비교해 보면 오피스 BP는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24시간 SBP나 나이타임 SBP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클로로사리돈이 더 로우링 이펙트가 좋습니다. 이건 아마도 반감기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뇨제에 있어서는 가급적인 반감기가 긴 클로로사리돈의 인다파마이드를 사용하자. 제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 BP 베러비트를 우리가 알기 전에 매저먼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BP 베러비트는 베리 쇼텀, 미드텀, 롱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4시간 ABPM의 정보를 통해서 얻어낸 쇼텀 베리어빌티를 많이 쓰이고 BG2 베리어빌티는 롱텀 베리어빌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보는 통계적인 계산 방법들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다음에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 VIM, ARV 값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어떤 베리어빌티를 평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랜덤와이즈 컨트롤 트라이를 보면 롱텀 BP 베리어빌티를 환자의 비짓 피리어드를 통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코에피션트 베리에이션, VIM 값을 통하고 그런 BP 베리어비티가 큰 것이 환자의 예후랑 관련이 있다. 그런 데이터를 제가 아스콧 BP 로링함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랜덤와이즈 컨트롤 통해서 BP 베리어비티가 측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약물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BP 베리어비티를 줄이는 약물 최적화는 반감기가 긴 약제를 사용한 겁니다. CCB 중에서는 암로디핀이 가장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BP 베리어비티 측면에서 유명하고 ARB 중에서는 비교적 반감기가 길고 디소시에이션 해프라이프가 긴 약제가 중요하고요. 특히 다이렉틱스 중에서는 하이드로클로사이드보다는 인타마이드나 클로로사이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